일단 오스코텍과 NK맥스에 비해서 확실히 시가총액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AB온의 공모지표 종합 점수는 다음 주에 세 곳에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AB온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인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금요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AB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수요 예측 결과 이거와 맞물려서 과연 AB온의 기대 수익률은 얼만큼인지 청약을 해도 될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온은 현재 적응증으로 비소세포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B온의 원천 기술은 동반 진단입니다. 동반 진단은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파악을 해서 특정 바이오 마크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 여부를 진단하고 이에 맞게끔 치료를 하는 맞춤형 치료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마크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단백질, DNA, RNA 이런 것들이 유전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유전자 정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바이오 마커고 이걸 기반으로 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동반 진단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반 진단을 활용할 경우에 개발 성공률을 3배 이상 증가시키고 비용도 3분의 1 정도로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FDA에서도 동반 진단과 표적 항암제 치료를 동시에 수행을 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ABN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해봤더니 확실히 다른 경쟁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AB온의 가치가 과연 적절하게 산출이 됐는지 공모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B온의 공모가 산출 내역입니다. 유사 기업으로 4개의 기업을 꼽았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가지고 평균 PER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AB온이 지금 현재는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 295억 원을 곱해서 AB온의 공모가가 산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AB온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비소세포암 치료제 이 부분을 글로벌 제약사한테 라이선스 아웃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추정 이익을 바탕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공모가 산출 방식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 기업군이 잘못 선정이 됐어요.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한독. 자, 이런 기업들은 제약사 중에서도 사이즈가 큰 기업입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이 AB온과 유사한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게 주력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뚱맞은 그런 기업들을 유사 회사로 선정을 했느냐? PR로 공모가를 구하기 때문에 PR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업들을 선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AB온 같이 현재 이익은 나지 않는데 바이오 신약 개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가치를 산출을 하느냐? 상장사 중에서 이 AB온과 파이프라인이 유사한 그런 기업들의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가총액이 현재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구해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소세포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 그리고 비소세포암 치료제가 주력 파이프라인인 업체들의 리스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스코텍, NK맥스를 들 수 있고요. 오스코텍은 1조 원이 좀 넘어요. 시가총액이. NK맥스는 한 4,400억 정도 됩니다. AB온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기반으로 시가총액을 산출을 하면 2,500억이 됩니다. 일단 오스코텍과 NK맥스에 비해서 확실히 시가총액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각 기업들의 주력 파이프라인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B온 같은 경우에는 후보 물질이 ABN401입니다. 이걸 가지고 비소세포암 치료제 개발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단계를 살펴보면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 1상과 2A상을 현재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임상 1상 이걸 통과를 하면서 임상 1상과 임상 2A상 동시에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NK맥스 살펴보겠습니다.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후보 물질이 NK01입니다. 이걸 가지고 현재 비소세포암 임상 1상과 2A상을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불용성 암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화이자, 머크, 즉 글로벌 계약사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암제처럼 그렇게 크리티컬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피부 질환입니다. 이 부분 역시 멕시코에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테닝 후보 물질을 활용을 해서 비소세포암
병용 임상 3상을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독 임상도 현재 국내에서 유한양행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상 상상이다 보니까 상당히 개발 단계가 진척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병용 임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얀센의 비소세포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스코텍에서 개발한 레이저팀, 이 후보 물질을 같이 투입을 해서 병용 임상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면역 혈소판 감소증, 류머티스 관절염 이런 부분들을 국내와 해외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들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일단 오스코텍은 넘사벽입니다. 비소세포암 치료제 이 부분에서 국내와 글로벌에서 임상 상상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면역 혈소판 감소증이라든지 류머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스코텍이 시가총액이 2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류머티스 관절염 임상 2A상 결과가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성이 좀 낮게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해서 현재 1조 원대 초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NKMX를 그나마 좀 AB온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NKMS가 임상 1상 이상인 파이프라인이 AB온에 비해서 2개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AB온이 NKMX와 오스코텍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다라고 해도 무조건 싸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AB온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항암제 시장은 2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를 가지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2세대가 표적 항암제. 암을 정확하게 타겟팅한 다음에 그 암만 집중적으로 사멸하는 그런 부분이 표적 항암제라고 볼 수 있고 3세대 부분은 무엇이냐? 아예 그 환자의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를 통해서 암을 사멸하는 그런 것들이 3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이 3세대 이상의 항암제를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AB온도 의식해서인지 IR을 할 때 표적 항암제 시장이 향후 몇 년 후에도 이 면역세포 항암제 시장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시장조사기관에 데이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B온의 경쟁력에 대해서 과연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B온의 주요 공모 지표를 가지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이 공모를 진행한 그런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4가지 지표입니다. 수요 예측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 비율. 수요 예측 비율 살펴보면 100분율로 따지면은 90%예요. 즉 100등 중에서 90등 정도 한다.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다지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그런 기업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4.3%로 100분율로 보면 88%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을 보시면은 59.59%예요. 원래는 60%가 살짝 넘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 4.3%를 반영을 하니까 그래도 60% 미만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마지막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19.2%로 현재 이 AB온의 공모가 상단보다 높게 그렇게 공모가를 써낸 그런 기관이 19.2%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100분율로 보면 76.7%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하위권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요 공모지표 4가지를 가지고 종합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종합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이 4가지 지표를 각각 상장하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이거와 상관성을 비교한 다음에 가중치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바탕으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AB온의 공모지표 종합점수는 12점이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12점. 공모지표 종합점수만 보면 정말 이거 청약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 종합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장하고 나서 무조건 주가가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낮으면 낮을수록 상장하고 나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와 상장 당일날 주가 퍼포먼스의 상관성을 구해보면 0.61로 나옵니다. 1이 완벽하게 같이 움직인다. 0이 아예 상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참고할 정도의 상관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AB온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비슷한 그런 공모주들의 상장 당일날 주가 퍼포먼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클리노믹스부터 피플바이오까지 한 10개 넘는 기업이 여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TNL, 그 다음에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였죠. 근데 반면에 성과가 안 좋았던 기업들, 퀀타 매트리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공모가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TNL과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결과는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은 나름 괜찮았어요. TNL은 거의 600대 1,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110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았는데 막상 청약엔 흥행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B용 같은 경우에도 수요 예측 결과는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지만 청약 경쟁률이 만약에 높았다, 증거금이 많이 몰렸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상장하고 나서 양호한 퍼포먼스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ABO는 현재 동반 진단 기술을 가지고 비소세포암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비소세포암 치료제 개발 업체들과 비교를 하면 시가총액이 가장 낮습니다. 단 임상 1상 파이프라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3세대 항암제가 아니라 2세대 표적 항암제, 이 부분이 주력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동반 진단의 가치를 시장에서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이 동반 진단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했고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 관점에서 보면 100점 만점에 12점으로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AB온 공모주 청약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청약 경쟁률 여기에서 흥행을 한다면 또 판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1일차보단 청약 2일차 경쟁률을 좀 보시면서 생각보다 증거금이 많이 몰린다 라고 한다면 그때 청약을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BO는 아무래도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성과 이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ESMO 유럽 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ABON이 ABN401 이 후보 물질의 임상 1상 상세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냐. 여기에 따라서 이 라이센스 아웃, 즉 기술 이전, 여기에도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공모가 대비 저조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벤트를 기대를 하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간에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